멀티탭이 없어. 지금 저기서 나오는 게 히터예요, 에어컨이. 히터지? 아, 근데 뭔가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아, 딱 좋은 거 같은데? 근데 다른 거보다 이런 게 이제 건조해서. 야. 진짜. 한 번은 더 절반을 자는구나. 자. 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준원이 들어오면은 톡방에 들어왔다고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활용 파트를 이번 주랑 다음 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은 맨 앞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방학 때도 했었는데 기억날 겁니다. 그 구분구조법도 구분구조법이지만 어쨌든 그 급수로 표현된 그 식을 적분으로 바꾸는 연습 이걸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적분의 기본 넓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는 부피인데 실제로 너네는 부피가 나오더라도 일반적인 이러한 부피가 안 나와요. 뭐가 주로 나와? 회전체가 나와요.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회전체 적분하고 뭐 곡선의 길이 있죠? 아, 네. 네. 그거 요게 좀 남아있는. 근데 뭔가 학교에서 부피에 관련된 걸 되게 강조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엄청 강조하진 않았는데 또 그렇게 막 프린트 보면 꼭 두세 문제 정도 끼워져 있는. 이게 회전체도 결국에 우리가 부피 적분하는 게 결국 단면의 넓이 S of X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구간 A에서 B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 회전체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회전체는 단면이 뭐일 뿐이야? 원일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게 뭐 별건 없어. 결국에 뭐냐? 식을 세운 다음에 적분할 줄 알아요. 오히려 회전체보다 프린트 보면 약간 그 곡선 길이 고정 길이 그게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많고 적다라고 하는 거는 나 솔직히 니네 프린트랑 큰 의미가 없어. 왜 기껏해야 10문제인데 그쵸. 두 번이고. 네. 왜 통계를 배운 사람은 너희는 이제 앞으로 배울 사람. 야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물리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적분을 배운다니까. 부피 같은 경우. 진짜 2학년 1학기만 지나면 물리 버려야지.
그 파퍼스 불된 정리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퍼포스의 중성값이 원래 파푸스 중전자. 물리 시간에는 무게 중심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수학 시간에 무게 중심은 원하고 삼각형밖에 몰라.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분하는 데 있어서 이 무게 중심의 그 어떠한 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이게 무게 중심이 움직인 거리 곱하기 단면의 넓이 이런 부피가 나오고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거리 곱하기 단면의 넓이. 아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원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이 원의 중심이니까 그 원의 중심이 움직인 거리 뭐 2파이 L이 되겠죠? 네. 한 바퀴 돌리면 원을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쵸? 원을 어떠한 축에 대해서 그냥 한 바퀴 돌리는 거죠. 그럼 도넛이 되겠지. 네.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꼭 한 바퀴가 아니라 일부만 돌리더라도 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중성이 움직이는 거. 맞아요. 무게 중심. 무게 중심.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무게 중심 자체를 수학에선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 교과에는 써먹기 힘든. 사실 또막 곡선 해갖고 x축이랑 y축 이렇게 해갖고 잘라갖고 그걸 또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각형이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그쵸? 근데 어떠한 형태의 도형이든 네. 무게 중심만 구할 수 있으면 그리고 단면의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정리가 이 파퍼스 볼리 정리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은 거의 그걸 안 쓰고요. 물리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럼. 옛날 고대에서 한번 논술 문제로 나온 적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사용한 건 겨우 원이었어요.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좀 편하긴 해. 확실히. 응. 선생님, 네? 그 회전체라는 게 어떤 면이 있으면 회전축은 그 면 바깥이어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이런 애를 아니, 회전시킬 수 있지. 이런 애를 회전시키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지? 얼마든지 시킬 수 있죠. 뭐 밖에 쓸 필요는 없고요. 더 재밌는 거는 회전축이 1차원이고 같이. 그거를 예전에 했어요. 다. 아 진짜요? 네. 이게 기울어진 채로 했을 때. 오. 왜냐? 기울어진 채로 있으면 그걸 x축이나 y축으로 다시 회전시켜버려요.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도형을 회전시키고 싶다. 네. 그럼 이거를 x축이 될 만큼 이만큼 회전시켜버려요. 아, 또 이거 전체. 이걸 전체적으로 돌려버려요. 그럼 이 함수식이 어떻게 바뀌어? 그거를 수술해서 해요. 기백. 네. 아니 기백에서는 요즘 기백에서는 안 돼요. 일반 교과에서. 수술이라는 게. 수술이가 이제 행렬이 들어가요. 네. 행렬이라는 게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 빠지는데 2025년 개정된 교과 과정에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요. 2025년에 다시 들어와요. 2025년이면 우리 없는데. 어디는 이제 대학 가 있어.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정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집어넣기로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면 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L이면 2파이 L 곱하기 파이 R 되는 이렇게 나와요. 도넛의 부피. 네. 그래서 항상 접근하면 파이 제곱의 형태가 나오죠. 뭐 파이 제곱. 그래서 너네는 수전체 부피를 많이 해야 돼. 저거 그냥 써도 돼요. 원 있고 회전축이랑 떨어져 있으면 그냥 쓸 일은 그냥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 게 문제로 나올 회전체 부피 알려주고 재작년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온 거 y는 사인 4제곱 x 이걸 회전 4제곱. 응.
그럼 결국 뭐야? 사인 8제곱 x 적분하는 거지. 그럼 저 맛이 알아야겠어? 몰라야겠어? 선생님 저는 그냥 이거 반각 공식 한 4번 쓸게요. 인정. 진짜 근성 인정. 생각 안 나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열의 일부분 계산 실수 나와. 그리고 만약에 은우가 그렇게 했다? 은우 이거 풀면 시험 시간 한 3분의 1 지나가 있어. 자 볼게요. 자 처음에 내가 지난 프린트에 있던 내용이긴 한데 역함수 정적분을 살포시 넣어놨어요.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역함수 정적분이라 그러면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랑 fa에서 fb까지 역함수를 적분한 거는, 자 우리가 역함수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단조 증가 아니면 단조? 감소죠. 그러면 이거를 치환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x는 fy가 되면서 y fy dy가 되고 여기에서 fa 같은 경우는 FA 맞죠? FA. X가 FA가 되면 Y는 A에서 B까지. 대략 이런 형태가 되지 않나요? 맞나? 이거 맞나? 그죠? 역함수 같은 경우. 그래서 F 역함수 이게 Y가 되고 X는 FI, DY가 되니까 이렇게 F 프라임 마이너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더하는 형태가 되니까 A에서 B까지 fx A에서 B까지 이거를 x로 바꾸더라도 상관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A에서 B까지 fx 더하기 x f'(x) dx. 그러면은 이거 적분식 누가 봐도 x 곱하기 fx 아니에요?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거창하지만 단조 증가할 때는 한눈에 와야 다 A에서 B까지 FA, FB. 앞에 식은 이걸 의미하고 뒤에 식은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을 빼는 다우트? 그렇잖아.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 식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무슨 얘기 이해돼요? 어렵나? 약간 해야지. 잘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 그냥 편하게 A, B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역함수가 되겠지? 그러니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거하고 fx를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거를 더하는 건데 여기까지. 네. 근데 이 노란 부분을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맞들어. 이렇게
되지 않나? 이래요?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을 빼는 형태가 되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수식으로 한 번쯤은 이해해 둬야 되는 게 얘가 머릿속으로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 게 감소일 때 단조 감소일 때는 A, B, FA, FB니까 따라가기가 이걸 이 그림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이해돼요? 그럼 저거는 그림으로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한번 해보면 안 설명은 해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겹치는 부분이 이제 생기면서 얘가 반대가 돼버리잖아요. 보다시피 FB에서 FA를 적분해야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받아들이고 설명하라 그러면 수식으로 이렇게 전개할 줄 알면 되고 감소함수일 때도 그냥 쓰면 돼. 자연이니까 나 오늘 하루 종일 자겠어. 오늘 수학 끝나고 뭐 했어? 응? 지학? 그 다음에 지압 타기다. 야 지학 어려워. 응. 1학기 때는 많이 헤맸는데 다 왔습니다 뭐. 아. 그 다음 뭐 없어? 그럼 5시까지 뭐 해? 거기 1층 작업실에서 해.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응? 그러니까 밥 먹고 와서. 네, 1층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오면 그냥 같이 공부하면 돼. 근데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경기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냥 다른 학교도 다 많이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제일 많은 게 이제 경기랑 세종이랑 세종은 세종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과양 한번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서울대들도 많이 다녀요. 서울 수업만 하시는 수학 선생님이 계셔. 대학 2년 선배들하고. 그래봐야 접점이 없어 어차피. 학교 다닐 때 뭐 같은 수학과였어도. 카이스트가 나는 약간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각 고등학교에서 뭉텅이로 오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생활하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새로운 새 친구들을 사귀는 게 그닥 불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일반고에서 온 게 아니야 진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수능을 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반배정이 1학년 때 반배정이 그 수능 본 일반고 친구들이랑 반배정이 많이 돼서 그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렸지. 반이 있어요. 신입생들이 1학년 때 듣는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네. 그 과목을 한 강의실에서 다 들을 수는 없잖아. 수백 명이 되니까. 그걸 반을 이렇게 나눈다. 그럴 때 이제 학번호로 대충 쪼개요. 카이스트 기숙사 근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수업을 많이 해요. 아, 네. 한때 영어 100%에 도전하려고 아 진짜. 했던 총량의 지금은 그걸 영향력으로. 포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여파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한 80% 정도가 영어 수업이에요. 이야. 그래서 1학년 과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한글 수업을 한두 개 정도 오픈을 해요. 1학년. 1학년. 어느 정도 적응 유예 기간을 좀 주기 위해서. 그게 그래서 좀 젊은 교수들일수록 좀 영어가 좀 좋아. 영어 발음이나 이런 거. 아. 좀 오래되신 분들은 좀 힘들어. 그래서 좀 진짜 오래되신 분들은 나 그냥 한글로 할 거야. 오히려 좀. 전공 과목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내가 딱 대학원 다닐 때 그 100% 그거를 하면서 문제가 많았죠. 그냥 영어로 하는 순간 이해도가 한 60-70%로 확 떨어져요. 처음에 이제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별 수밖에 없어요. 와 진짜 전공 과목 됐는데 우리 지도교수 수업은 게다가 속도도 빨라가지고 그냥 필기하면 끝나. 이해를 떠나서 필기하면 끝나. 그래서 그거 학점도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도교수 과목인데 학점이 잘 안 나와서 혼나고 그래. 카이스트 하면 생각나는 게 기숙사랑 식당이 엄청 멀었다밖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기숙사마다 또 기숙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많아. 여러 군데 있어. 그리고 그 카페테리아도 몇 군데 있고. 한 번 갔을 때 했던 거기 지냈던 기숙사가 엄청 멀리 있었던 거. 아이 기숙사 그거 좀 높은 건물이었어? 높은 건물. 그러니까 5층이었어? 10층 이상이었어? 10층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카이스트 기숙사 때 기억났던 거는 밑에 우편함이 되게 크게 있어가지고. 그건 뭐 그 건물의 높이는 모르겠고 건물이 위치한 지대가 높았던 건 기억이 나요. 막 내려가야지 식당이 있던데. 기숙사 바로 앞에 나오면은 뭐지? 도로랑 앞에 나무 있고 그거야. 바로 밑에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럼 약간 노후된 건물 아니었어? 맞아. 네, 약간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좀 옛날 기숙사고. 그렇죠. 화장실도 보면. 카이스트도 한번 밀 때 됐어. 기숙사 몇 군데는 좀 새로 져야 돼. 근데 그때가 중1 때 약간 그 무슨 온라인으로 영재 뭐 비슷한 걸 했던 거에서 갑자기 캠프한다고 그런 거라서. 그래서 새로 진 3인지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중앙 통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네. 난방이나 냉방이 있어서 나도 그거 했는데. 약간 뭐 센터에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거 아니야? 막 여러 과목 해가지고. 그때 한번 G2에서 내가 얘들한테 하자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추억의 짙으다. 그래서 전구 병렬로 하고 막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아. 그거 너 물리 들었나? 그거 과목이 따로 있어. 과목이 수학 막 뭐씩 있었는데 나 수학도 듣고 과학도 들었어. 난 수학 하나만 들어갖고 뭐 어떻게 과학 수학 그때 무슨 나만의 무슨 방패 만들기 이런 거 있어. 방패? 수학이? 그 다각형 그리고. 작도 불가능 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간 도구 설계하기 막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자, 그래서 역함수는 이러한 걸 다시 한번 언급해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를 보게 되면은 1번은 보자마자 8 빼기 6을 해서 2라고 쓴다고. 이게 진짜 알아야 풀 수 있는 무슨. 그렇죠. 알면은 쉽게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고. 이 노란색으로 전개한 이 과정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 근데. 네. 아니 맞겠죠. 왜? 뭐지? 이게 F3보다 F5가 무조건 크니까. 뒤집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BFB-AFA. 그러니까 5FA-3F3이 8이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가 조건에 의해. 그죠? 네 말대로 증가함수니까. 그치. 그냥 바로 8 빼기 6 눈이 막 안 떠지지.
알아. 어떡하니? 이거는 알겠는데 좀 조금 시기 변형돼서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건 좀 습관적인 거. 약간 그럼 그 밑에 있는 2번 한번 건드려볼까? 네 2번도 막 엄청 복잡한 건 아닌데 fx가 x세제곱 플러스 x일 때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 hx가 h'x는 f'gx분의 1이다. 이때 h2는 11이에요. 이런 조건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구하라는 건 0에서 2까지 2gx hx dx의 값을 구하시오. 맞고요. 뭔가 하나가 보이는 것 같긴 해. 뭐 이런 경우에는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가 G 프라임 X가 1이다. 그냥 H 프라임 X 아니야? 뭐가? g 프라임 x가? 네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와. 응. 맞아. 그러니까 g 프라임 x가 h 프라임 x가 그냥.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hx H hx 그지? HX의 제곱을 그냥 그러니까 g 프라임 x 대신에 너가 얘기하는 건 0에서 2까지 h 프라임 x를 똑같이 집어넣으면 0에서 2까지 그리고 이 친구는 hx의 제곱을 미분한 식이 되니 이렇게 가자라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h2의 제곱은 12의 제곱이 될 거고 h 제곱의 제곱이 들어갈 텐데 0은 여기다 넣어주면 f0가 0이고요 네. g0도 0이고요 이쪽에 H 프라임에 대한 잠시만. 근데 H 프라임 X가 G 프라임 X랑 같으면 그냥 H 프라임 HX를 GX GX로 플러스 C 그냥?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hx를 gx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GX 플러스 상수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도함수가 같으니까 자 그럼 h0는 HX에 대한 힌트가 근데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H를 G 플러스 뭐라고 주고. 그런가? 저런 식으로 안 나오네. HX에 대한 힌트가 수식적으로 좀 없어가지고 네. 근데 니네들이 얘기했잖아 hx가 gx 더하기 c라며 네. 그쵸. 그러면은 이거 왜 적겠어? G2를 구하면 그럼 g2가 뭐겠어요? 뭐야? 1이잖아 그럼 c가 11 11이라는 얘기고 G0는 G0는 제로잖아 그러면 아, h0는 11이겠지 뭐야? 상수를 11이나 그러게
자, 근데 앞에가 12제곱이고 뒤에가 11제곱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결과적으로 좋은 거.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못 해가지고 이 뒷부분을 내가 이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은 뭐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해야겠다 해서 들고 온 거고요. 넓이는 이제 너희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급수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맞아요. 딴 거 없고 6번 하나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주고 6번 그때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이 6번 문제 하나 가지고 그 위에 있는 1, 2, 3번을 다 보여줄 거야. 알겠죠? 네. 이거 어려워. 뭐 그러니까 보이는 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는 대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왔을 때 뭐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뭐를 A랑 B로 해갖고 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너무 감이 안 잡혀. 루틴이 있어. 자, 내가 뭘 x라고 놓을 건지 1번 n분의 k를 x라 놓는 방법 2번 n분의 2k를 x라고 놓는 방법 3번 1 플러스 n분의 2k를 x라고 놓는 방법. 제일 먼저 체크는 구간 체크예요. 나는 안 넣는데. 구간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k가 1부터 n이잖아요. k가 1일 때와 n일 때에 대해서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분의 k가 뭘로 가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그럼 얘는 0에서 1까지잖아. 그 다음에 얘는 0에서 2까지 가겠죠. k가 1일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오늘 이해가? 그러니까 시그마에 있는 처음과 끝을 k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값을 각각 체크하는 거야. 아, 네네네. 그럼 얘는 1에서 3이 되겠죠. 이해돼? 네. 자, 그러면은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지? 1, 2, 2가 돼.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게 시그마를 다시 봐. 이게 1에서 n인지 1에서 2n인지 1에서 3n인지를 봐야 돼. 1에서 n이면 n등분하겠다는 거야. 그럼 가로의 길이가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의 길이가 이건 n분의 1이고 이건 n분의 2고 이 경우는 n분의 2가 돼요. 그래요. 아, 그럼 네. 알겠어요? 그럼 저걸 적분구간 길이를 n등분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만약에 2n이면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1에서 n이잖아. 네. 그러니까 n으로 나눈 거고 아, 네. 이게 1에서 2n이면 2n으로 나눈 거야. 시그마에 붙어 있는. 붙어 있는 걸 봐야 돼. 저게 만약에 응. 이 문제에서만 그런 건지 몰랐는데 끝에가 n이 아니라 2n까지 가면 애초에 저 적분 길이도 바뀌지 않나? 그렇죠. 그것도 바뀌고 그걸 체크해줘야 돼. 왜 이걸 체크하느냐?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일 때, 자, 식을 쓰면 0에서 1까지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이어야지 되는데 그거의 2배니까 2를 꼭 앞에 붙여줘요. 그리고 1 더하기 2x의 4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로의 길이가 2니까 그냥 0에서 2까지 1 더하기 x의 4제곱. 얘는 1에서 3까지 그냥 x의 4제곱. 그러면은 치환해 보면 세 식의 값이 다 똑같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ex를 t라고 치환해보면 아 그래서 2가 사라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루틴이에요. 적분 구간 체크하고 그래서 전체 길이를 본 다음에 시그마를 보면서 아 1에서 n인가 1에서 2n인가 체크하고 이걸 가지고 앞에 2배를 할 것인가 3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적분식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딱 요러면 실수 없이 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됨?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생각을 하는 게 응. 저 앞에 n분의 2 저항을 가로로 생각하고 응. 1 플러스 n분의 2 이렇게 내린 걸 세로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한 다음에 애들 무한대로 보내서 하는 거죠. 응. 왜? 뭔가 첫 번째 할 때 2를 밖으로 빼주는 게 수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뭔가 이거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이게 필요하지. 아예 아예. 오페이션을 응. 이렇게 해버리면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f n분의 k가 되는 거고. n분의 10이요. 어. 이 경우에 f n분의 k잖아요. 네. 이 함수가 fx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주면 이러면 이제 문제들을 조금 풀 수 있을 텐데 10번 하나만 딴 거보다 너희들이 이제 약간 주의할 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얘는 n분의 k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그럼 이거를 뭐 한 번에 x로 바꾼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요. 오케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10번은 그나마 13번 같은 거. 네, 10번보다 13번을 가지고 얘기해볼게요. 오히려 10번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13번. 시그마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되는 식이죠.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째로 x라고 놓고 싶지 않겠어? 그쵸. 그치? 네. 자, 여기 안에 이렇게 n분의 k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발 n분의 k만 x라고 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요. 3K도 아니고요. 3k까지는 괜찮아. 근데 1 같은 거 앞에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x라고 놓으면 너희들 적분 구간이 헷갈려. 아,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면 적분 구간이 0에서 1이죠. 네. 그 다음에 1-3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1이니까 n분의 1 그대로 쓰면 돼. 네. 이렇게 놓고 실제로 계산할 때 다시 1-3x를 t라고 치환해.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t는 1이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그리고 t 세제곱이고 d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 dt를 써서 계산을 하자라는 거야, 실제로. 마이너스 T를. 그러면 이 마이너스 하면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1로 가면서 t세제곱에 3분의 1 t세제곱 dt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하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통째로 x라고 놓게 되면 학생들은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고 n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은 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3이니까 n분의 1 그러면 n분의 3이어야 되니까 3분의 1 앞에 붙고 이렇게 하다가 틀리거든. 딱 마이너스 값 차이 나지. 딱 부호 차이 나. 그냥 x를 뭘로 잡을지 잘 설정해 준 다음에 앞에 n분의 모식이 붙어 있는 거에서 그 모식이만 적당히 빼주거나 막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다시가 아까도 그랬는데 x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아까 6번 같은 경우에 n분의 2가 있으면 그 2를 빼주느냐 아니면 안 빼주고 그냥 하느냐 뭐 그런 걸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게요. 어떤 부분이지? 응? 뭐가 어떤 게? 그러니까 x를 응. n분의 k에다가 뭐 아무튼 상수를 곱한 값이라고 둘 때 그 상수를 그냥 n분의 k로 주냐 아니면 뭐 다른 n분의 2k든 뭐든 상수를 붙여서 주냐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n분의 1이라는 거에서 그 상수만큼을 빼줘서 하는 거예요. 뭐라 해야 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에요. 모의 만나는 자꾸 그러지 말고 이 루틴대로 따라가되 네. 심플하게 이 루틴대로 따라가되 n분의 k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9가 붙어 있으면 아 네. 그럴 때에는 n분의 k만 x라고 봐. 네. 요것만 지켜주면 돼요. 그럼 실수 안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거는 n분의 k를 x라고 해서 루트 2 마이너스 x 제곱을 적분할 생각 하겠죠 당연히. 그쵸. 그것만 지켜주면 요 유형은 그냥 해주면 돼.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너희들이 좀 풀어봐야겠지? 거기 해보세요. 7번부터. 너 해봐. 똑똑똑 누구십니까? 들어오세요. 아이 좋아. 무슨 노래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너희들은 너무 부러워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 아이 안타깝게 그지 없다. 근데 어떻게 이 똑똑똑 누구십니까를 모르고 살 수가 있지? 우리 은근을 위해 내가 똑똑똑 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누군가요?
이거 뭐야? 둘, 셋. 아 음질의 거의 앞부분이었어? 아니야, 이거 이어지는 거야, 이거. 아 그래요? 거기까지가 노래가 끝이야. 그냥 똑똑똑 누구십니까? 거기까지야. 이렇게 들은 건또 저런 거. 아주 인상적이네요. 이런 게 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야. 요즘 누가 똑똑똑이야. 똑똑똑은 거의 집에서 똑똑똑 누구십니까? 그러면 엄마예요. 그러는 거지. 누가 손님이 손님이 문 앞에다 똑똑똑 초인종 누르지. 주세요. 손님입니다. 택배입니다. 초인종 누르고. 내가 다 인터폰에 이랬지. 아니 요새 택배도 초인종도 안 눌러. 택배는 그냥 집 앞에 놓고 가. 그래서 배달입니다. 요럴 때는 이제 초인종 누르지. 몸 같은 거 그치 사연아. 뭐 풀었어? 아니 지금 풀고 사연이 16강 경기는 학교에서 핸드폰으로 봐야겠네. 새벽 4시에요. 응. 새벽 4시. 네, 볼수 있죠. 일단 제가 올라왔으면 그날이 이제 RN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보여준 게 가지가 다 해결이 된 상태. 당연하지. 아니 16강 못 갔어도 당연히 됐다고 볼 아니야? 할수 없는 거. 근데 솔직히 이번에 잘했잖아. 그러니까 16강 가든 못 가든 잘했잖아. 그 확률을 4시에 일어나야지. 그건 못해요 제가. 아, 그거 제가 4시가 좀 약간- 약하네. 그래서 4시까지 버틴다고 그러면은? 나 그거는- 그냥 그럼 그거 밤새야 돼. 그냥 밤샐 거야. 그럼 화요일 하루 거의 좀비 모드인데. 알고 있긴 한데. 저 무조건 4시에 그냥 일어나서 봐요. 나도. 쭉. 그러니까 제가 집이면 아빠한테 4시에 깨워달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일어나는 건 진짜 못해요. 근데 나도 4시에 일어나서 봐야 되는데 그럼 친구 중에 좀 잘 일어나는 애한테 미안한데 난 여자 기숙사야. 그러니까 여자를 위한 여자 친구를 그 축구를 볼 인간이 없어. 나밖에. 어.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렇다고 그날만 남자 기숙사에서 잘 수도 없고. 근데 진짜 고대하는 경기면은 나도 아무리 피곤해도 한 3시 55분쯤에 잠이 깨요. 진짜. 나는 그러니까 이제 4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는 그 정도로 고대하지 않아.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면 100% 저녁에 한 잔 먹고 나 알람 없어도 그냥 4시까지 깨. 난 진짜 그냥 뭔가 진짜 너무 보고 싶은 경기가 있어서 봐야겠다 마음 먹으면 한 3시 50분쯤에 알람 안 맞춰도 잠이 깨요. 얘는 이건 좀 부럽다 진짜. 뭔가 멋지다. 괜찮아. 멋지다. 근데 난 진짜 고등학교 때 우린 6시 기상이었거든. 6시 기상에 잠 깨우려고 기숙사 앞에 전교생이 모여서 운동을 해요.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들여보낸 다음에 청소를 시킨 다음에 7시부터 아침을 먹어. 저 일찍 먹네. 그래서 그 시간 이용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잠. 청소 후다닥 끝낸 다음에 다시 자.
무슨 아침이야. 근데 그 와중에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한 두세 번 빼놓고는 다 아침 먹어. 진짜요? 저는 이미 두세 번 넘겼는데. 일요일 날도 먹었어. 아. 일요일 날도 먹었어. 먹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좀 자더라도 평일에는 거의 안 잤던 것 같아. 와. 아침 먹고 그냥 거의 학교 가고. 되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 아 그게 근데 대단한 게 그 이면에는 그러고 나서 학교 가서 자. 근데 그래도 아침 그래도 어쨌든 아침을 나 먹는다는 아침 거는 챙겨 먹기 귀찮아서 그러니까 보통- 잠을 안 자더라도 보통 아침 의지는 챙겨 먹기 아니라고 귀찮아서 안 생각하는데. 먹고 막 그러고 가는 애들도 많고 저도 그런 적 있는 근데 그게 확실히 부모님이 맨날 아침은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먹여버릇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먹었는데 20대 때도 술 먹고 새벽 4, 5시에 들어가도 엄마나 아빠가 와서 아침 먹으라고 깨워. 뭐 그럼 야 아침 먹고 다시 자라. 막 비몽사몽해서 아침 먹고 그러고 다시 자라. 혹시 9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필요하다라고 느꼈죠 9번은. 왜냐면 9번은 한 번에 이 시그마씩이 안 나오거든요. 거기서 n이 상수라는 걸 인지해야 돼. 네. 네. 그래서 위에 식을 보면 9번 같은 경우 위아래를 n의 5제곱으로 나눠요. 얘는 5제곱이요. 그 다음에 찢어. 이렇게 찢어. 그리고 밑에는 따로 가. 이렇게 따로 가라고. 위아래로 n 5제곱을 나누는데 밑에는 그래서 아래쪽 극한값은 어차피 1이잖아. 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위아래 n의 5제곱으로 나눴을 뿐이야 지금. 아. 오케이? 네. 그래서 귀찮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에서 요 부분만 시그마를 이렇게 찢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는 일부러 내가 n세제곱분의 1을 이렇게 찢어 쓰는 거예요. 자 봐봐, 얘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적분식으로 바뀌죠. 얘는 요 부분만 적분식으로 바뀌죠. 네. 얘는 1로 가죠. 네. 그럼 얘는 n제곱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0으로 날아가겠지. 그렇죠. 얘는 1로 가고 그래서 결국에 이것만 남는 거야. 둘 다 나갈 수도 있구나. 딱 요만큼만 적분식으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낮은 차수들은 어차피 버려진다는 걸 쉽게 알아. n에 대한 다항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낮은 차수들은 신경 안 쓰잖아. n이 무한으로 갈 때. 아래 거는 그냥 1로 보는 거죠. 분모는. 근데 1로 보는 게 아니라 1로 가잖아. 무한대로 네. 보내면. 위아래가 각각 극한값을 갖기 때문에 아, 그럼.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9번 하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11번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만 이 문제는 원래 기억,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는 걸 1, 2, 3번을 이렇게 찢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네 학교 문제는 제일 만들기 쉬운 방식이 이거거든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는 거
11번을 시키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12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SK 지금은 세상이 좀 삭막하죠. 글쎄 곳곳에 또 CCTV 있을 거고 이런 사람 나는 근데 우리 때는 CCTV 같은 것도 없었고 사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맛이 있어. 아, 이 선생님은 오늘 순찰 돈다. 이 선생님은 순찰 안 돈다. 근데 친구네 방에 몰려가지고 안 자고 밤새 떠드는 거지. 할 얘기도 없어. 저도 그런 거 있긴 해요. 아니 여자 사람처럼 없으면 밖에 없어서 근데 어차피 한 번 들어오고 안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기숙사를 탈출을 하죠. 2층에서 뛰어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이제 뭔가 요령이 생기면 양호실에 가가지고 붕대 있죠. 그거를 한마디로 선생님 몰래 띠보와 가져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약간 내려갈 때 잡고 내려. 와 그거 은근 질겨서 잘 안 끊어지. 다시 올라올 때도 그거 잡고. 중간중간에 매듭을 해주면 이렇게 잡히는 뭐 이게 생기니까 2층 정도니까 할만하지. 2층 정도면 할만하겠네요. 우리 애들 중에도 막 학습관 거기 막 그냥 넘어서 올라가고 그런 애들 있잖아. 아 근데 학습권은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 지금 2학년들 보니까 퇴사 며칠씩 된 애들이 진짜 엄청 많죠. 많죠. 엄청 많죠. 한 3분의 1은 그러니까 그 이유, 퇴사 한 2주씩 하는 것 같던데. 응? 그 이유가 뭐야? 그래서 나. 그거 했잖아 야간 외출. 야간 외출 아 한번 몰아서 잡은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몇 명 데려다가 선생님들이 화면 보면서 야 얘 누구야 얘 누구야 하면서 CCTV 화질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다면 다 보이고 그래서 누군지 식별이 되고. 그래서 한 3명 이렇게 하니까 명단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 진짜 그 자진 신고 안 하는 사람 또 따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게 자신 신고하면은 뭐 정상 참작 딱 그러니까 애들이 쫄아가지고 한 애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그게 맞는 게 설마 하겠어 했는데 진짜 다 다 해버려. 해가 전수조사 다 해가지고. 진짜 싹 다. 근데 그게 귀찮아도 한 번 그렇게 하잖아. 그럼 그게 약간 학생들에게 위협이 된다니까. 그 이유를 막 이제 잘 안 하게 되고 막 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누구한테 이제 한다고 해서 미쳤다고 그랬지. 좋은 설레야. 왜냐면은 1학년 그것 때문에 약간 분위기 좀 그래. 1학년 그 근데 술병 그건 윤서 너 진짜 몰라? 나 몰라. 나왔잖아 6반에서. 아니 나 진짜 그런 학교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 야 너 그런 걸 알아야 가사를 쓰지. 그거 진짜 학기 최. 어? 그래. 미스터리 엄지께서. 학교에 관련된 이런 걔가 걔야? 사소한 것들을 알아야 그걸 아니, 바탕으로. 걔 진짜 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한테. 그렇긴 해요. 좀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하긴 뭘 대단해. 이상한 거지. 나왜 가사를 그런 건 거꾸로 생각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신경 안 쓰면 그런 일이 없죠. 애들한테 들으면 들을수록 술의 임팩트가 너무 약해졌어요. 근데 하자 너 그때 라면 걸렸던 거 어떻게 돼? 저거. 그거 쌤이 용서해 줬어. 아니 누구한테 그랬어? 안 먹었어. 아니 단체로 그게 막- 상암쌤한테 걸린 게 아니라 누가 같이 라면 먹은 애가 코로나 걸렸는데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라면 먹은 게 들켜가지고 아. 근데 그 라면 먹은 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막 한 방에 막 엄청 막 모여 있어서 다 먹어. 얘도 뛰어서. 그래서 쌤이 이건 아예 상암쌤한테 걸린 건 아니니까 퇴사까지는 아니라고. 그 퇴사 안 시켰구나.
나 퇴사 다 근데 그때 뭐 정훈이랑 뭐 퇴사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아 사건이 달라. 아 10번 풀지 말고 11번을 풀어. 11번이 저를 안 부시면 한번 이제 11번이 뭘 하려고 하는지 한번 봐봐. 그래서 최종 목표는 흰색 부분과 검은색 부분의 극한값이 동일하다라는 거거든. n이 무한대로 보내주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 당연한 거를 확인하는 거야. 이 11번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당연한 거 증명하는 게 제일 어려워. 직관을 서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니네는 직관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학교다. 그것도 약간은 필요하겠지만 이번엔 단답형 뭐가 나올래나? 사연아, 네. 이제 잠 깼으면 좀 해봐. 네. 11번 해보라. 9번 맞았어? 그래야 12번을 한단 말이야. 11번을 너희는 이해를 해줘야 돼. 준원이는 잘하고 있나? 준원이는 뭘로 바꿔야 월드컵 때문에 못 온 거야. 아 근데 스위스 진짜 한 골만 넣었지. 스위스 한 골만 넣었어. 아니 왜 어딜 만나지 브라질 만나는 게 훨씬 나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위스한테 지는 것보다 브라질한테 지는 게 그래요. 욕심이 끝도 없다고. 괜히 사람이. 스위스 만나가지고 이길 수 있었는데 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 생각해보면은 스위스보다 브라질이 더 나을 수 있다니까. 진짜. 졌을 때 부담 없고 이기면 기적이고. 그래. 그리고 요새 브라질 폼이 별로 그닥 좋지 않아. 브라질 이번에 나왔을 때. 브라질 확정이야. 그럼 확정이야. 오늘 4시에 경기에서 확정이었고 맞아. 그 전에도 이미 거의 반 확정. 아 카메룬이랑 했다 그랬지. 카메라한테 졌어. 응? 졌어. 하나만 줬어. 그러니까 마지막 3경기 졌어. 카메룬이랑 1대 0으로 졌어. 하나만 줬어. 브라질이요? 응. 졌다고. 그래도 조이. 그래도 조이리긴 하죠. 아니 뭐 근데 그렇게 약간 따지면 왜 그치 포르투갈도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졌는데. 졌는데 저기 있는데 뭘?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아니 그 2군까지는 아니어도 좀 약간 1.5군? 그러니까 선수들이 완전 그톱 주전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아 그건 당연히 그러려고 작정하고 그런 건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내가 경기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프랑스 경기 봐. 프랑스 나중에 다 바꿨잖아. 프랑스도 이번에 약간 왜 이렇게 약간 공격도 싹다 잘하는 팀이 바꿨잖아. 약간 약해 보이는 팀한테 많이 지냐. 그 원래 이 정도는 했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3경기는 그렇게 해야 이제 16강에서 체력 안배를 하지. 우리 그리고 상경기 보통 때문에 이변은 조별리그에서 끝나. 본선 가잖아. 정배야 훨씬 많아. 브라질 우리나라 양이 3대1 봅니다. 3대1. 네, 브라질 상황인가요? 3대1 패배? 한 골 넣으면 아니 그 3대 1을 우리가 1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고 3으로 끝날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3대1인데 희망은 한 1대1 해가지고 어떻게 승부차기 우리나라 팀이 있나? 모르겠는데. 무승부 만들고 승부차기로 이기는. 변수는 승부차기밖에 할 게 없어 실제로. 승부차기는 뭐 잘하는 팀 못하는 팀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아 맞아. 비비는 거죠. 우리나라가 또 연장 가면 그 근성이 있단 말이야. 아 그건 말고 우리나라 진짜 약간 투진이 있어. 우리나라만큼 그런 진짜 애국심이 근성이 있는 있어. 나라가 별로 없어. 그 사실 나라에 이제 대한 어떤 애국심이 경기를 보여주든 예선에서 되게 막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전이랑 다르게 잘했다 약간 이런 게 바뀌어갖고 응. 이제 어떻게 하든 만족하지. 적어도 올해는 계란은 안 먹고 있지. 잘했어. 아, 진짜 저번 러시아 독일 이기고 그러면 계란 먹고 그런 거 4판 던지고
시작해가지고 4탕으로 해줬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계란 던지고 추천 던지고 해봤어. 그렇게 해. 우리 11번 해봤어? 지금 1번 풀었어요. 1번밖에 안 나와요 지금. 2번 해봐. 2번은 그거 할 수. 2번은 예상해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2번은. 그렇죠. 예상은 0인데. 새벽 3시에 노래하는 강남 곳에서 딱비 얘기장 그래서 그 전국 드림옷을 계속 틀어줘가지고 K가 N일 때. 아 이게 N을 무한으로 보내는 거에서 X의 그거 범위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X를 N분의 뭐 K든 뭐든 아무튼 식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는 적분을 하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서는 n에 대한 식으로 표기한 다음에 수열의 극한으로 풀으라는 얘기야. 수요는 네. 지금 여기에 1, 2, 3번은 수열의 극한으로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뭐 적분으로 해봐도 좋긴 한데 그냥 수열의 극한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답은 맞는데 1에서 n까지 11번을 0에서 2분의 1까지 접근하는 거냐.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K가 이렇게 여기까지면은 n분의 k를 아니 넌 2n분의 k를 x라고 놓은 거잖아. 그러면 적분구간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n등분 했지. 그럼 가로의 길이가 2n분의 1인 게 맞잖아. 이게 헷갈리면 그냥 2분의 1 제곱하고 2분의 1 앞으로 빼서 8분의 1로 가고. 뭔가 제가 헷갈리는 거는 뭔가 이걸 2N으로 아니야. 그냥 그래요. 이게 지금 뭐지? 이게 2N 게 있는 거잖아. 지금 야 이거 표현한 게 1에서 n까지 그대로 간 건데 1에서 n까지잖아. 이게 sk고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운동했어? 2번, 3번? 안 나와요. 야! 아니 SK가 뭔데? K요? SK가 가로의 길이가 2n분의 1이고 1제곱. 세로 길이는 2n분의 k의 제곱 아니야? 그래서 2번에서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S2K면 2K 집어넣어. S2K-1이면 2K-1 집어넣어. 요거 하라는 거잖아. 요렇게
그럼 밑에가 8n제곱이고 위에는 시그마 4k-1이에요. 8은 세제곱이고. 그럼 이게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2차. 그러니까 는 0이라고. 이해됨? 네. 네.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S2K 더하기 S2K-1이었으면 이건 뭐야? 이건 그냥 0에서 1까지 X제곱 격분이지? 네. 왜 절반이? 그치? 그러면은 이게 3분의 1이잖아. 네. 근데 2번에 의해서 반반으로 나뉘니까 이것만 가져가면 6분의 1이 되겠지. 네. 이해돼? 네. 왜 이 이야기 하냐면 한 장 넘겨서 12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네. 또 위아래를 적분식으로 바꾸려면 n 세제곱분의 1로 위아래를 나눠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이해됨? 자, 그럼 얘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야. 얘 때문에. 얘가 1의 제곱부터 3n의 제곱까지 중에 퐁당퐁당해서 3분의 1만 가져온 거지. 네. 그럼 얘를 그냥 다 가져와. 이렇게 다 가져와. 1부터 3n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3분의 1이다라는 거야. 그럼 위에는 1에서 2까지 x제곱을 적분하면 되고 아래는 x제곱을 0에서 3까지 적분하니까 가로가 n분의 3이어야 되잖아. 따라서 9분의 1이 되겠지. 그렇잖아. 0에서 3이면 앞에 n분의 3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아, 네네. 이해됩니까? 어려운.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걸 풀이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안 풀어. 위에는 적분식으로 밑에는 그냥 시그마 K로. 시그마 K. 그러니까 n에 대한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적분 저기 뭐야 극한값 구하는 거. 그게 더 귀찮은. 그렇지. 이렇게가 귀찮을 빨리 수는 나와서- 있지만 그렇게 이제는 해설은 나와 있지만 제가 일부러 그래서 11번을 통해서 너희들이 12번의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 하는 거야.
세 개마다 하나씩 하더라도 그러면 전체를 다 더한 거에 3분의 1이다. 극한값은. 별건 아니지만. 쉬었다. 넓이 조금 부피 조금 해보겠습니다. 벌써 12시